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서울에 처음으로 전기 시내버스가 달립니다. 국민대에서 경복궁을 지나 서울역 용산을 오가는 1711번과 강동과 수서를 오가는 3413번 등 3개 노선의 일부 차량들입니다. 이 전기버스는 위쪽에 하얀 띠가 둘러져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 기다렸다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19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작동하는 비상벨이 성동구의 한 여자 화장실에 설치됐습니다. 경찰서와 연결돼 즉각 출동도 가능합니다. 봉제업체가 밀집된 중구에 소화기 설치 사업이 추진됩니다. 낙후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봉제업체를 중심으로 소화기가 지원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전국 천여 곳 시험장에서는 2019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수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고사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2019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서울 여의도여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아침 춥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고사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수능 불청객 한파는 없었습니다. 예. 대신 미세먼지가 발생했는데요. 마스크를 쓴 채 고사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응원전도 치열했습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선전을 다짐하는 응원전을 벌였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예. 수능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과 학부모를 격려했습니다. 언론에 공개한 시험장 안 취재 시간은 오전 8시 20분까지였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학생, 정리 노트를 꼼꼼히 훑어본 학생도 보였습니다. 예. 차분한 분위기 속에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예. 자, 지금은 1교시 시험이 끝나고 2교시 수학 시험이 진행 중이죠.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떤지 발표됐습니까? 네, 지난해 수능은 언어 영역 시험이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과목이 비교적 쉽게 평가됐다는 평가인데요. 만점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인 오전 9시쯤 이강래 수능출제위원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오기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문제를 풀 때는 지장은 없겠지만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선 6월, 9월 모의고사 반응을 분석해 출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확실한 정보는 수능이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시험 이후 이 대입 일정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죠. 네, 수능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았습니다. 예. 일단 수시 모집에 지원했던 대학들의 면접과 논술이 진행되는데요. 각 학교마다 응시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가려집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수험생 손에 전달됩니다. 정시 모집은 12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입시 설명회도 열립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여한다면 입시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서울 여의도 여고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에 수능이 종료되죠.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 표정이 얼마나 밝을지 기대가 됩니다.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여의도여고 연결해 봤습니다. 기존의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아무리 위급 상황이라도 눌러야만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근 이를 보완해서 특정 데시벨 이상으로 소리가 발생할 경우 벨이 울리는 이상 음원 감지 비상벨이 성동구에 설치됐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수동 구두테마공원 내 여자 화장실. 기존의 비상벨 위쪽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감지되면 벨이 울리는 음성인식 비상벨입니다.
화장실 내부에서 비명이나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등 일정 데시벨 이상 소리가 나면 비상벨이 울립니다. 비명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말소리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지르는 소리에 즉각 비상벨이 반응합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화장실 외벽에 설치된 경광등도 재빠르게 돌아갑니다. 이어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는 방송도 나옵니다. 실제 비상벨은 경찰청 112 상황실과 연동돼 있어 벨이 울리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성동구는 이 같은 이상음원 감지 비상벨을 지난 2016년 8곳의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초 10곳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누르는 비상벨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비상벨이 130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 음원을 감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음원 감지 비상벨이 설치된 2016년 이후 아직까지 정식 신고된 사고 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듯 그 효과만큼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중구에는 1,300여 곳의 봉제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이 봉제업 특성상 주택가 곳곳에 밀집해 있고 시설이 낙후돼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중구가 이 봉제 공장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 공장 화재 사고입니다. 세탁실 건조기에서 시작된 불은 봉제 기계와 의류 원단 등에 옮겨붙어 재산 피해와 부상자를 발생시킨 뒤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처럼 중구에 있는 1,300여 곳의 봉제 공장은 대부분 시설이 오래되고 주택가 근처에 밀집해 있습니다. 때문에 불이 날 경우 원단이나 오래된 전선, 봉제 기계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커지고 인근 주택가로 번져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 화재 예방 장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중구는 지역 내 봉제 공장을 대상으로 1봉제공장 1소화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화기와 함께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화재 감지기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공개 공장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 의류 같은 거를 이제 소재가 불에 잘 타는 그런 소재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제 공장에 이제 소화기라도 뭐 이렇게 지원할 방법이 없겠나. 초기에 진화를 하고 큰 불이 확산되기 전에 위원회는 이제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점포주 인식 강화를 위한 화재 행동 요령을 배포하는 한편 지역 내 26곳 전통시장에도 화재 예방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마포구의회가 최근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지만 두루뭉술한 내용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는 기초의회가 많은 상황이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참석한 의원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기자회견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25개 자치구에 네. 의장단 업무 추진비 집행 기준과 공개를 담은 조례를 시작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예. 각 자치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이 상임위원장의 한 달 업무 추진비 이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체 노원구 의회는 의장이 360만 원, 예. 부의장이 190만 원, 상임위원장들이 130만 원을 쓰고 있고요. 예. 서울시당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로 의하면은 평균적으로 의장 330만 원, 예. 부의장 160만 원, 상임위원장들이 110만 원 정도
책정해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 의장 평균 330만 원, 이 월 평균 기준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월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다 세금이죠. 그런데 아직도 꽤 많은 자치구의회가 이 돈의 쓰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긴 한데요. 예, 대체적으로는 공개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안 되고 있는 거에 핵심적인 거는 제 판단으로는 관행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 뭐 투명하게 공개돼야 될 부분이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써왔던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나 이번 8대 의회에서는 정의당 의원들이 다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물론 업무 추진비의 용처가 올바른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이 반대로 이 방만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전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저희들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의회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공개되고 있는 내용이 시간과 장소가 빠져 있는 채로 예. 실제로는 반쪽짜리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불투명하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진행을 하자,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예. 투명하게 공개하자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조금 더 자료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이라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업무 추진비 공개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좀 예,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의원이 있는 5개 구 같은 경우는 예. 직접 발의를 통해 가지고 제도적인 정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는 20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은 주민 조례로 발안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이슈화 시켜서 예. 이 기회에 제도적인 정비를 완수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구의회 내부에서도 이 업무 추진비 투명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으로부터 구의회 업무 추진비 공개 관련 기자회견 내용 들어봤습니다. 위례 과천선의 시행 여부와 노선을 놓고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연구원의 노선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또다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위례 과천선의 역사 유치에 대한 요구를 담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자 강남구 인구의 10분의 1인 6만 명이 살게 되는 곳인데도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2년째 구룡초 사거리를 지나는 노선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저희가 모르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어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연기가 된다라면은 주민들이 좀 강력하게 또 항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로 지하철 확충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 세곡동에도 최근 다시 위례 과천선 노선안 발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내년 수서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학교 유치나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문제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검사 예타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또 뭐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의 표심 때문에 1년 정도 지연이 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 또 그냥 뭐 연말로 딜레이된 상태이고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 예정이던 서울연구원의 위례 과천선 노선안 연구 용역. 지난 8월에서 다음 달로 발표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또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지만 노선안에 대한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과 주민 편의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타당성을 두고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마무리시키기로 했거든요. 이게 경제성 부족으로 한 차례 무산됐다 2년 전 다시 불꽃을 살린 위례 과천선 건설 문제. 정부와 정치권의 공방 속에 다시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강동구에서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과 지역단체 인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손길로 김장 김치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주민들이 절임 배추에 김치 속을 넣습니다. 잘 버무려진 배추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머금은 한 포기의 김치가 됩니다. 강동구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구루 이웃에게 전할 김장 김치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올해엔 강동구청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 지역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강동구민 200여 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수천 포기의 김장을 준비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하는 모습입니다. 힘은 들죠. 며칠씩 고생을 해야 되니까 갖다 드릴 때 너무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겠다고 할 때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눈 녹듯이 저희가 몸이 싹 풀려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가 불우 이웃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째.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새마을 부녀회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봉사자와 지원금은 행사를 이끄는 주최 측의 고민거리입니다. 물가에 따른 저 예산이 안 맞아요. 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신다면 우리 강동구의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가정에 나눠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좀 안 따라줘서 좀 아쉬워요. 이날 행사에서 새마을 부녀회원과 지역 단체 주민들은 3,000포기의 김장을 담가 강동구 내 400여 곳의 가정과 봉사단체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먹자골목은 지역 대표 상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상권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지난 7월 이곳을 음식 문화 거리로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는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상봉동 먹자골목입니다. 지역 대표 상권 중 한 곳이지만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상권 쇠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부터 상봉동 먹자골목을 음식 문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유경기 구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주차장 확보와 5개 영업 허용, 콘텐츠 개발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상봉역이라든지 망우역에 그 먹자골목이라고 몇 미터 뭐 어떻게 방향 뭐 이런 이정표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치해 주시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나았고 그리고 우리 상인들이 편안한 게 그리고 안락하게 그리고 문화 공간도 많이 만들어서 문화 생활도 즐기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유 구청장은 현재까지 주거지 중심 개발로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어 왔다며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상봉 먹자골목 전담 TF팀을 꾸렸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조속히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먹자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우선 좀 살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 축은 이 먹자 골목에서 지금 계속 그 영업을 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성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군은 이날 수렴된 주민 의견을 통해 향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타당성 평가 등 용역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강동구 암사동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전소 접속관에서 시작돼 전선과 주변 시설물 등을 태워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접속관 안에 있는 전기 배선의 접촉 불량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지속 가능국과 재난안전과 건강도시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 7개 구정 철학을 담은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종로구가 10여 년 만에 추진하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모두 1개국 2개 과가 늘어납니다. 신설되는 지속가능국에는 재난안전과 건강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배치합니다. 이외에도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성곽마을 재생사업과 창신승인 도시재생사업을 주택과로 일원화하고 부서명도 주택과에서 주거재생과로 변경합니다. 또 여성가족과에는 양성평등과 여성관점의 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팀과 아이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로형 온마을 돌봄 체계를 전담할 온마을 돌봄팀이 꾸려집니다. 조직 개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듭니다. 한 번 걸리면 자격정지 열흘,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도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승차 거부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승객이 말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이거나 케이지 안에 들어있지 않는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경우는 기사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1월 15일 뉴스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